예순이 넘어가면서 저는 뺨 위에 나날이 짙어지는 기미와의 전쟁을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제 얼굴에 눌러 앉아 매일같이 세월의 흔적을 일깨워주는 불청객 같았죠. 딸이 사준 값비싼 기미 크림부터 피부과 레이저 시술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갔는데 기미는 사라지기는커녕 보란 듯이 더 짙어지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밤사이 더 깊어진 눈가 주름과 건조하고 칙칙한 피부는 노년의 당연한 일부라고 이제는 그저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의 낡은 장롱을 정리하다가 가슴 뭉클하도록 익숙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장롱 한 구석에 고이 놓여있던 파란색 뚜껑의 바세린 한 통. 옛날 우리 어머니가 늘 곁에 두고 쓰시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혹독한 겨울에도 고된 집안일을 하시던 어머니의 손은 늘 부드러웠습니다. 비결을 여쭈면 어머니는 늘 이 작은 통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셨죠. 트는 입술에도 갈라진 발뒤꿈치에도, 그리고 가끔은 주무시기 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기도 하셨습니다. 젊었던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제품으로 피부 관리를 하다니 어머니는 참 구식이시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희망을 내려놓은 순간에 손에 쥔 그 작은 연고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써볼까?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이 작은 연고통이 뭘 어떻게 하겠냐마는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의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들기 전 마지막 단계의 보습 크림처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안을 하는데 예전처럼 피부가 뽀드득거릴 정도로 당기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깨끗하게 씻겼는데도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이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기계치인 제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기사를 찾아보고 피부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읽어보았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러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저지르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늘 세안은 무조건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기름기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닦아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바로 그 뽀드득한 느낌이야말로 우리 50세 이후 피부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우리 피부는 본래 스스로를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 즉 수분을 지키고 세균을 막아주는 얇은 약산성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세정력의 클렌저로 얼굴을 박박 문지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그 소중한 갑옷을 벗겨내고 있었던 겁니다. 보호막을 잃은 피부는 속수무책으로 약해지고 수분은 미친 듯이 증발하며 결국 건조함과 예민함, 그리고 더 빠른 주름을 불러왔던 것이죠. 우리가 세수를 열심히 할수록 피부가 더 나빠졌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연고통이 바로 열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보습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완전히 새로운 세안법을 만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노폐물은 씻어내되 손상된 피부, 보호막은 지키고 복원해주는 방법. 저를 괴롭히던 기미를 옅어지게 하고 깊은 주름을 채워주며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피부의 윤기를 되찾게 해준 그 방법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피부 비밀 TV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의사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며 절망도 해보고 가장 단순한 것에서 희망을 찾아낸 평범한 한 여성일 뿐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들을 통해 저는 저의 모든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세수할 때 이 제품 한 스푼으로 어떻게 우리 피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부디 이 여정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비싼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지나치게 깨끗한 세안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실수를 깨달았을 때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왜 그토록 애를 써도 피부가 나아지지 않았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제 손으로 제 피부를 공격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첫째, 이중 삼중으로 이어지는 세안 습관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녁마다 꼼꼼하게 클렌징 오일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거품 클렌저를 사용했죠. 그래야만 깨끗해진 것 같았고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손으로 피부 보호막을 2번이나 연속으로 벗겨내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을요. 가뜩이나 얇아진 갑옷이 그런 맹공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둘째, 풍성한 거품에 대한 우리의 맹신입니다. 여러분도 거품이 많을수록 더 깨끗하게 씻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진실은 거품이 많을수록 계면 활성제, 즉 세정 성분이 더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정력이 강할수록 그것은 먼지와 노폐물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가 애써 만들어낸 소중한 천연 유분까지 모조리 앗아갑니다. 다음은 뜨거운 물입니다. 예전 저희 어머니께서는 모공을 열어줘야 노폐물이 잘 빠져나간다며 늘 따뜻한 물로 세수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마치 우리가 설거지할 때 기름때를 녹여내듯 피부의 보호막인 지질층을 녹여버립니다. 천연 유분을 빼앗긴 피부는 즉각적으로 극심한 건조함을 느끼고 자극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무해해 보이지만 위험한 행동, 바로 수건 사용입니다. 세안 후 우리는 보통 물기를 닦기 위해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곤 하죠. 그것은 사실 피부를 마모시키고 보호막 역할을 하던 각질층을 강제로 벗겨내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잘못된 습관들이 매일 매년 반복될 때 우리 피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피부의 pH 균형이 무너집니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이지만 강한 세정제의 공격을 받으면 점차 알칼리성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피부를 지탱하는 콜라겐 구조가 느슨해집니다. 그 결과 주름은 나날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각질층이 강제로 벗겨지면 그 아래에 있던 멜라닌 색소 세포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고 한 곳에 뭉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김이나 검버섯이 시간이 갈수록 더 짙고 선명해지는 이유입니다. 피부는 더 이상 투명하지 않고 얼룩덜룩해집니다. 그리고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지면 수분은 속수무책으로 증발합니다. 피부는 속부터 바싹 마르고 수많은 잔주름이 생겨나며 얼굴 전체가 늘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분명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클렌저를 아예 쓰지 말라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저의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리를 깨달은 후 저는 모든 클렌저를 찬장 구석에 넣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물로만 씻자니 특히 하루 종일 외출하고 돌아온 날에는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씻어내면서도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어머니에 대한 또 다른 기억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꿀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차에 타서 드시기도 했지만 기침을 할 때나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때 약처럼 사용하시곤 했죠. 언젠가 제가 꿀이 왜 그렇게 신기하냐고 묻자 어머니는 그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주신 가장 달콤한 선물이니까. 달콤한 선물.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으로서가 아닌 피부 관리의 관점에서 말이죠.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천연 보습제 에오맥텐트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꿀이 자기 무게의 몇 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피부에 바르면 이 달콤한 보습막이 피부 표면의 메마른 틈 사이사이를 채워주어 잔주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서서히 차오르게 돕습니다. 게다가 꿀에는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 작은 전사들은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기미나 잡티가 더 짙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꿀 속의 글루코스, 옥시다 아제라는 효소는 피부를 노랗고 칙칙하게 만드는 노화 현상을 개선하는 자연스러운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꿀 세안법이 탄생했습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32도에서 34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티스푼 하나 정도의 천연꿀을 손바닥에 덜어냅니다. 양손을 몇 초간 비벼 손의 온기로 꿀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그런 다음 이마 볼턱 그리고 목까지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릅니다. 이 달콤한 팩을 약 3분간 그대로 둡니다. 이때 절대 문지르거나 마사지하지 마세요. 그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3분이 지나면 다시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이때도 문지르지 않고 끈적임이 사라질 때까지 얼굴에 물을 끼얹듯 부드럽게 헹궈냅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눌러 닦아주면 끝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강한 세정제 사용을 중단하고 시작한 이 작은 습관이야말로 그 어떤 값비싼 화장품도 제 50세 이후 피부에 가져다 주지 못했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저의 아침은
꿀의 달콤함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강한 세정제에 시달리지 않고 부드럽게 잠에서 깨어나는 피부. 세안 후 얼굴이 바싹 당기는 느낌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야말로 진짜 시험대였죠. 하루 종일 밖에서 분주하게 보낸 우리 피부는 온갖 것들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두껍게 바른 자외선, 차단제 모공속까지 파고드는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 이런 것들은 단순히 물이나 꿀만으로는 깨끗하게 씻어낼 수 없습니다. 끈질기게 달라붙어 제대로 닦아내지 않으면 조용히 피부를 산화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며 기미를 더 짙게 만듭니다. 저는 저녁을 위한 더 강력한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해답은 작은 부엌에서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바로 유기농 코코넛 오일 한 병이었습니다. 꿀이 낮 동안 피부를 지켜주는 부드러운 보호자라면 코코넛 오일은 잠든 사이 조용히 피부를 복구하고 되살리는 성실한 장인과도 같습니다. 왜 하필 코코넛 오일일까요? 그 투명한 오일 방울 속에는 라우르산 라우릭 애시드이라는 귀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천연 한겸 항균 효과가 있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공 깊숙이 산화되어 굳어버린 피지와 노폐물 덩어리. 일반 클렌저로는 잘 닦이지 않는 것들을 용해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들이 청소되면 피부는 숨통이 트이고 칙칙하고 거뭇했던 부위도 서서히 맑은 빛을 되찾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코넛 오일은 젊음의 명약이라 불리는 비타민 E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E는 활성산소에 맞서 싸우며 새로운 주름 생성을 늦추고 기존의 주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한 하루 종일 자외선에 시달린 피부 표면의 손상을 복구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코코넛 오일을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완벽한 보습 잠금 막을 형성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세안 후 이 가벼운 오일 막이 피부를 감싸 밤사이 소중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어 피부가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코코넛 오일과 함께하는 저의 저녁 의식은 하루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화장을 지웁니다. 이것이 제가 하루 중 유일하게 공산품 클렌저를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묻혀 피부 표면의 자외선 차단제와 먼지를 가볍게 닦아냅니다. 그 후에는 절대 거품 클렌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닦아낸 후 미온수로 헹구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작은 스푼으로 코코넛 오일을 떠서 손바닥에 올립니다. 코코넛 오일은 상온에서 굳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손을 비벼 손의 온기로 완전히 녹여줍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잔주름이 자리 잡은 가장 연약한 눈가부터 시작합니다. 약지를 이용해 절대 끌어당기지 않고 가볍게 두드려 줍니다. 다음은 웃음과 근심의 흔적이 깊게 팬 팔자, 주름 부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소홀하기 쉬운 턱선을 따라 목까지 마사지 해줍니다. 약 2분간의 편안한 마사지가 끝나면 깨끗한 티슈로 얼굴을 가볍게 눌러
여분의 유분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온수로 헹궈냅니다. 여전히 같은 원칙 문지르지 않고 다른 어떤 제품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세안 후 피부는 전혀 기름지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촉촉하며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아침의 보호자인 꿀과 저녁의 장인인 코코넛 오일. 이 둘의 조합이야말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꾸준히 3, 4주 정도 지속하자 눈가의 잔주름이 옅어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뺨 위 기미의 경계선이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뺨을 만져보면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매끄러운 피부 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의 피부관리 여정에서 저는 꿀이나 코코넛 오일보다 더 중요한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장롱 속에서 발견했던 그 작은 바세린 통입니다. 그 작은 영혼은 세정제도 특별한 효능을 가진 에센스도 아닙니다. 그 역할은 훨씬 더 특별합니다. 피부가 유난히 건조한 날이나 차가운 바람을 쐬고 온 날이면 저는 모든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이 제품을 얇게 덧발라 주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외투처럼 마지막 밀봉층처럼 모든 수분과 영양을 피부 속에 가두고 외부의 거친 환경으로부터 연약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단순한 세 가지의 조합이 제 50세 이후 피부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 저 또한 피부과 전단지를 손에 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기미를 없애는 레이저 시술 한 번에 수백만 원. 주름을 채우는 시술 역시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죠. 그 엄청난 액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제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었고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노년에 멋진 여행 한번 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새로운 동반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꿀 한 병, 코코넛 오일 한 병, 그리고 그 작은 연고통.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 한 달을 써도 어쩌면 근사한 외식 한 번 하는 값도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꿀 한 병이면 한 달 이상을 넉넉히 쓰고 유기농 코코넛 오일 한 병은 서너 달은 좋게 씁니다. 따지고 보면 한 달에 커피 몇 잔 값의 작은 돈일 뿐입니다. 피부과 시술 한 번 받을 돈이면 이 방법으로는 몇 년을 관리할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부작용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외부로부터의 거친 개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위적으로 피부를 잡아당기거나 일시적으로 주름을 메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피부 속에 잠들어 있던 본연의 자생력을 부드럽게 깨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반드시 강조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꿀이 달콤하고 코코넛 오일이 신비롭다 한들 우리가 여전히 잘못된 습관을 반복한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그것은 마치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모두 새어나가 버리죠. 그러니 저와 약속해 주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절대로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기로요. 절대로 너무 뜨거운 물로 세수하지 마세요. 하루에 2번씩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무분별하게 각질을 제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손으로 기미 부위를 문지르거나 뜯어내지 마세요. 이 습관들만 버려도 저는 여러분의 피부 나이가 이미 5살은 젊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 여정을 통해 얻은 가장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회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힘이 있죠. 우리가 할 일은 값비싼 무언가로 치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연의 힘이 방해받지 않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피부 관리는 전쟁이 아니라 자양분을 주고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꿀은 보호의 역할을, 코코넛 오일은 복구의 역할을, 그리고 그 작은 바세린은 모든 것을 감싸고 지켜주는 마지막 외투의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피부는 서서히 건강했던 젊은 날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가지 덧붙여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은 모두 다릅니다. 만약 피부가 본래 예민한 편이라면 서두르지 마세요.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시작해서 천천히 피부의 반응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꿀이나 코코넛 제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이라면 얼굴에 사용하기 전 반드시 팔 안쪽 피부에 먼저 시험해 보세요. 언제나 당신 피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세요. 나이는 결국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70세이든 80세이든 피부는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한 이야기는 단순히 세수하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피부 시계를 되돌리기 위한 하나의 습관입니다. 아침에는 꿀 1스푼으로 보호하고 저녁에는 코코넛 오일 1스푼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 소박한 2가지만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주름은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기미로 칙칙했던 얼굴은 맑고 환한 빛을 되찾게 될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겠어요? 꿀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니 딸,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피부를 바꾸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힘은 몇 배로 커질 겁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워지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사항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부위의 피부 반응을 테스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